미국이 이란에 강력하게 요새화된 핵시설과 미사일 저장고에 40톤의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이번에는 터널의 입구와 출구만이 아니라 더 깊은 곳까지 타격을 입혔습니다. 목표는 540kg의 60% 농축 우라늄 비축량과 이를 폭탄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되는 미사일 생산 라인이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밤 이스파한에 있는 이란의 지하 요새는 지하 깊은 곳에서 솟아오르는 거대한 불덩이와 버섯 구름으로 흔들렸습니다. 이스파한은 이란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이자 인구 230만 명의 문화 수도일 뿐만 아니라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미사일 생산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CSIS에 따르면 이스파한은 단일 시설이 아니라 광대한 상호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옐로케이크를 육불화 우라늄으로 전환하는 우라늄 전환 공장, 연료 생산 공장, 원심 분리기 생산단위, 금속 가공 시설, 그리고 이스파한 미사일 단지, 이란 최대의 미사일 조립 및 생산 단지입니다. 핵 위협 이니셔티브에 따르면 이 복합체는 이란의 가장 큰 미사일 조립 및 생산 장소입니다. 이 모든 것의 상당 부분은 산의 파인 지하 터널에 숨겨져 있습니다. 내부에는 50km가 넘는 터널 네트워크가 있으며 수톤의 탄도미사일, 정밀 유도 키트, 드론 엔진, 구호풍 로켓 연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파한 아래에는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026년 3월에 원자력 과학자 회보에 발표된 분석에 따르면 이란은 2025년 6월 공격 이전에 60% 농축 우라늄 약 540kg, 핵폭탄 11개를 만들 수 있는 양을 이스파한의 지하 터널로 옮겼습니다. 2025년 6월 9일자 에어버스 플레아데스 너위성 이미지에는 남쪽 터널 입구로 향하는 트럭이 18개의 파란색 컨테이너를 싣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컨테이너에는 고농축 우라늄 육불 화물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는 아직 이 시설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시설의 상태, 용량, 그리고 핵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산의 1700m 높이 경사면에 새겨진 3개의 거대한 터널 입구는 각각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로 덮여 있으며 최근 몇 달 동안 완전히 흙으로 묻혀 난공불락의 미로로 홍보되고 있습니다. 이란은 이 산의 강함과 지하 도시들에 신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3월 30일 밤 미국의 공습이 이 거대한 시설을 무너뜨렸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자정 10분 후에 떨어졌습니다. 미군과 이스라엘군은 먼저 이스파한 공항에 바바르 373과 S-300 공중 방어 레이더를 무력화시켜 도시의 방어 눈을 멀게 했습니다. 눈이 멀어진 상태에서 폭격기들은 이스파한 상공으로 완전히 조용하고 흔적 없이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주로 BT 스피릿 스텔스 폭격기와 F-15E 스트라이크 이글 B-1B 랜서에 의해 배치된 2000파운드 벙커 버스터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공습은 매우 파괴적이어서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관리의 고관풍 탄약의 대량 사용에 대한 설명을 인용했습니다. 위성 이미지, 맥사 플래닛 랩스, 폭발 영상, 그리고 2차 폭발의 강도로 인해 독립분석가들은 40개 이상, 일부 추정치는 나스 5개에서 50개 사이에 GBU-31, BLU-109탄이 사용되었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정확히 40개가 넘는 BLU-109와 GBU-31, JDAM 장착 괴물들이 산속 깊은 곳의 터널 네트워크를 순식간에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언급한 대량은 그날 밤 36에서 41톤의 순수 벙커 버스터 폭탄 사용을 포함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때 지옥의 연쇄 반응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1000파운드짜리 탄약이 표면에 충돌했을 때 폭발하지 않고 1.83m 두께의 철근 콘크리트와 암석층을 뚫고 산 깊숙이 침투했습니다. 지연된 신관 덕분에 폭탄은 지하 터널의 중심에서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물리학이 작용합니다. 폐쇄된 지하 시스템에서 폭탄이 폭발하면 빠져나갈 수 없는 압력파가 생성됩니다. 이 거친 압력파는 터널 내 수톤의 로켓 연료, 탄도미사일 탄약, 폭발물을 촉발합니다. 비디오에 나타난 거대한 2차 폭발은 이러한 연쇄 반응의 증거입니다.
터널 시스템은 폭탄의 효과를 증폭시키는 증폭기 역할을 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단 하나의 벙커 버스터 폭탄도 지하 저장고를 촉발하여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파괴를 초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산이 내부에서 폭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붕괴, 화재, 연기 기둥, 사파산 기슭의 거대한 지하 복합체는 붉은 분화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라늄 농축 공장, 연료 제조 시설, 파다르 공군기지, 그리고 주변 지역의 모든 중요한 시설. 트럼프는 공격 직후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4에 있으며 우리에게 핵무기를 던지지 않을 나라가 있습니다. 이 순간에 이란의 핵폭탄 생산이 끝났고 미국 국민이 이제 안전하다는 발언이 주목할 만합니다. 그날 밤 공격된 목표는 평범한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트럼프의 핵 및 미사일 생산 능력에 관한 발언과 이전 공격의 영향을 고려할 때 이 모든 중요한 시설들이 파괴되었거나 작동 불능 상태가 되었을 수 있습니다. 이스파한 폭격의 이야기는 2026년 3월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1년 전부터 시작되었고 매번 공격은 더 깊어졌습니다. 첫 번째 파동.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의 일환으로 6월 13일에 시작된 이스라엘 공군은 이스파한 핵기술센터를 공격했습니다. 우라늄 전환 공장, 연료 플레이트 공장, 금속 생산 유닛, 중앙화학 실험실을 포함한 4개의 중요한 구조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가 있었다. 깊은 지하시설을 관통할 수 있는 탄약이 부족했다. 표면을 공격할 수는 있었지만 산 아래까지 도달할 수는 없었다. 두 번째 공격, 6월 22일 미국이 개입했다. 작전 미드나잇 해머 동안 7대의 B-2 스피릿이 화이트먼 공군기지에서 이륙하여 18시간 동안 논스톱 비행 후 이란에 도착했다. 총 14개의 GBU-57A 비폭탄이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투하되었으며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재래식 폭탄으로 무게는 13,600kg이고 길이는 6m입니다. 포르도에서는 12개의 폭탄이 2개의 환기구에 순차적으로 투하되어 잔 깊숙이 떨어졌습니다. 첫 번째 폭탄은 콘크리트 덮개를 부수었고 이후의 폭탄들은 초당 300m의 속도로 샤프트를 통해 내려가 지하 복합체 내에서 폭발했습니다. 미국 잠수함에서 발사된 30개의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이스파한의 터널 입구를 붕괴시켰습니다. 트럼프는 그날 밤 모든 비행기가 안전하게 돌아오고 있다. 평화의 시간이다. 라고 썼다. 그러나 우라늄 비총량은 찾을 수 없었다. 9달이 지난 후에도 IAEA는 여전히 그 위치를 알지 못한다. 세 번째 물결, 2026년 2월 28일에 에픽 퓨리 작전이 시작되었을 때 이스파한은 첫날 밤부터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공군 기지와 군사시설이 공격을 받았습니다. 3월 1일 이스파한 주의 나탄즈 입구 건물들이 다시 공격을 받았고 위성사진은 최소한 3개의 건물이 심각한 피해를 입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3월 2일 이스파한의 IRGC 지역 본부가 공격을 받았습니다. 3월 3일에 이스라엘은 민자다이라고 알려진 비밀 지하 핵무기 개발 시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3월 9일에 이스파한의 역사적 중심지에서의 공격으로 라크셰 자한 광장, 체헬 소툰 궁전, 알리카프를 포함한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 손상되었습니다. 공격의 강도는 도시의 역사적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3월 27일에 이스라엘은 이란의 가장 큰 철강 시설 중 하나인 이스파한의 모바라케 철강 공장을 목표로 하여 핵시설에 대한 새로운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CSIS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이스파한 핵단지에 추가 공격이 있었다는 확인되지 않은 보고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스파한은 한 달 동안 거의 매주 공격을 받았습니다. 공군기지, IRGC 본부, 핵시설 입구, 방위산업, 그리고 철강 공장. 하지만 이 모든 공격은 지표면이나 입구에 집중되었습니다. 산 아래의 실제 목표물인 탄약고와 우라늄 비축량은 여전히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3월 30일 밤 네 번째 공격이 도착했고 이번에는 목표가 직접 지하였습니다. 전장을 지키지 못한 이란은 비대칭 대응책을 내놓았다. 3월 30일에 혁명수비대는 카미카제 드론으로 두바이 해안의 이 정박지에서 중국 칭다오항으로 항해하려고 대기 중이던 쿠웨이트 초대형 유조선 알살미를 공격했다.
이 거대한 유조선은 200만 배럴의 석유를 싣고 있었으며 현재 가격으로 2억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이 유조선은 한 달 넘게 걸프에 발이 묶인 수백 척의 선박 중 하나였습니다. 이 공격에는 중요한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살미는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수역이 아니라 선박들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두바이 항구의 대기 구역에서 공격을 받았습니다. 영국 MTO 데이터에 따르면 분쟁이 시작된 이후로 선박과 관련된 사건이 24건 보고되었습니다. 이란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호르무즈 해협 밖의 해역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란 의회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통행을 리알 기반의 통행료와 연결하고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을 완전히 금지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조치의 세계적 비용은 막대합니다. 브렌트유는 1배럴당 115달러로 급등했고 WTI는 1배럴당 105달러로 올랐습니다. 미국에서는 휘발유 가격이 거의 4년 만에 처음으로 갤런당 4달러를 넘었습니다.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는 3월에 13% 하락하여 2026년의 모든 이익을 한 번에 지웠습니다. 분석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이 계속 폐쇄될 경우 유가가 20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이스파한을 공격하는 것은 쉬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여는 것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3월 30일에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명확한 최후 통첩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합의가 곧 이루어지지 않고 호르무즈 해협이 즉시 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란의 모든 발전소, 유전, 하르그 섬, 그리고 아마도 담소화 시설까지 완전히 파괴할 것입니다. 이란에 주어진 두 번째 기한인 4월 6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해협이 여전히 닫혀 있어도 군사작전을 종료할 의향이 있을 수 있다고 보좌관들에게 말했다. 이 모습은 시장에 잠시 안도감을 주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완전히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란 측은 미국의 평화 제안을 과도하고 비합리적이라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외교적 해결책은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가운데 트럼프가 이스파한에서 피어오르는 버섯구름 사진을 아무 설명 없이 공유한 것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 이상이었다. 이것은 계산된 심리전이었다. 정권에 대한 메시지는 명확했다. 우리는 당신의 가장 신뢰하는 지하 요새를 공격하고 있으며 이는 소셜미디어 게시물만큼이나 일상적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정권 내에서 초래한 공황은 국내 대중에게 산이 당신을 보호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붕괴를 드러냈다. 이 진실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이란 정부는 전국적으로 인터넷 접근을 극도로 제한했습니다. 일부 보고에 따르면 인터넷 접근을 1%로 줄였으며 이는 역사상 가장 큰 디지털 차단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벽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위성 인터넷 연결과 VPN 사용이 널리 퍼져 있으며 이스파한에서의 폭발 영상이 몇 시간 만에 이란 소셜미디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란 국민들은 국가가 오랫동안 약속해온 산 아래의 안전이라는 슬로건이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란인들은 전쟁이 그들의 나라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의문을 품고 있으며 아마도 가장 불안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대를 동원하여 이란의 군사력을 70% 감소시키고 지하 교리를 해체하며 핵 프로그램을 후퇴시켰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30km의 수로를 열지 못했습니다. GBU-57은 산을 뚫을 수 있지만 호르무즈 해협의 해안선에서 발사되는 지뢰, 가미카제 드론, 무인 수상 함정, 대함 미사일을 제거할 마법의 무기는 없습니다. 기로의 제거 작업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모든 선박이 표적이 될 수 있으며 보험회사들은 유조선 보험 제공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군사적으로 여는 것은 이스파한을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작전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적은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아래와 해안선의 모든 지점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파한 아래에 지옥을 만드는 것은 쉬웠습니다. 그러나 호르무즈 해협을 열고 세계 경제를 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도전이며 미국은 아직 이 도전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가장 역설적인 현실입니다. 군사적 승리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전략적 목표는 여전히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전통적인 전쟁에서 패배했지만 여전히 비대칭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비대칭 능력은 날이 갈수록 세계 경제에 점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의 정유소,
파이프라인, 가스전, 유조선 터미널에 대한 계속되는 보복 공격은 세계 경제의 고통이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음을 나타내며 누가 방아쇠를 당길지는 앞으로의 날들이 밝혀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댓글로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 분석을 계속 받으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저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